You said at the start of the season, first campaign really about setting principles, getting your message across. The second campaign, you normally win. Are you seeing enough in this side this season? You do think that they will be a side that can win? I'll correct myself. I don't usually win things. I always win things in my second year. Nothing's changed. 토트넘의 감독 엔젤 포스테코는 항상 2년차에 우승을 해왔습니다. 0910 시즌 호주 A리그의 브리즈번 감독으로 부임을 했을 때 꼴찌에서 두 번째로 시즌을 마쳤지만 2년차에 대대적으로 스쿼드 물갈이를 한 포스테코는 다음 시즌 브리즈번을 A리그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 10월 호주 A 대표팀 감독으로 발탁되었을 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3패 탈락을 하였지만 2015년 1월 자국에서 개최된 아시안컵에서 호주를 챔피언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2018년 J리그 요코하마 지휘봉을 잡았을 당시 첫 시즌 18개 팀 중 12위에 머물렀는데 포스테코글루는 2019년 요코하마를 또다시 J리그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2021년에 스코틀랜드 셀틱 감독으로 부임했을 당시 첫 해와 다음 해까지 2연패를 달성하며 토트넘과 계약 후 프리미어리그 입성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후 다음 경기에서 이외에 패배를 당하는 기이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0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둔 후 브라이튼을 상대로 2골을 앞서고도 3대2로 역전패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또 다음 라운드 웨스트햄을 4대1로 이긴 후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0대1로 패배했으며 우나이 에메리의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둔 후 홈에서 입스위치 타운에게 2대1로 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입스위치 타운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부 리그에서 승리를 거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패배는 토트넘에 있어서 너무나도 인상적인 충격적인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시점에서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에서의 프리미어리그 첫 10경기는 8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며 많은 이들에게 토트넘의 구원자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해리 케인 없이도 환상적인 닭공 축구를 보여주는 우리 토트넘 팀에 열광했으며 빠른 공수 전환과 미친 공격 전술로 시즌 초반 승점을 26점이나 쌓으며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아스날과 맨체스터 시티를 2점 차로 앞서고 있던 토트넘은 98점 우승을 하는 시즌 페이스를 달렸고 최고의 시즌을 예고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은 16점으로 리그 10위에 머물며 지난해보다 10점 뒤처진 상태입니다. 상위권 경쟁 팀들이 전력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지난 시즌 초반에 반짝 효과가 사라지며 포스테코글루는 신적인 이미지를 잃고 보다 현실적인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감독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실망감과 함께 갖게 되었고 일부 팬들은 그를 경질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토트넘의 경기력 자체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토트넘은 경기당 더 많은 슛과 높은 기대 득점 값을 기록하고 있고 실점과 상대 슛 허용 수치는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수비 진영에서의 실수는 줄어들었고 공격 진영에서 공을 대체하는 빈도 역시 높아졌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초반 토트넘의 상승세는 다소 과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그때의 경기력이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을 포스테코글루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대1로 패배한 7시즌부터 팀의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키 판더벤과 제임스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지고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도기의 퇴장으로 인해 팀의 핵심 전력들이 이탈을 하자마자 팀 전력이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포스테코는 주전급 선수를 대체할 자원이 부족하였기에 에릭 다이어, 비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에메르송 로얄, 지오바니 로셀소 등과 같은 2군 스쿼드를 기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팀은 보다 포스테코글루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윙어 브레넌 존슨과 미드필더로 배치된 클루셉스키는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적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존슨은 오른쪽 측면을 넓게 활용하며 상대의 수비를 흔들고 클루셉스키는 중앙에서 경기 운영을 맡아 공격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 변화는 팀 전반의 공격력을 한층 끌어올렸고 클루셉스키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15경기에 출전해 2골과 5도움을 기록하며 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비에서도 큰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수비의 균열로 인해 61실점을 기록했고 경기당 기대 실점값 1.7로 토트넘 클럽 역사상 최악의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이 수치는 1.16으로 줄어들며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취약했던 약점을 보였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한층 개선된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미키 판더벤은 또다시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라두 드라구신이 그 자리를 어느 정도 메워주고 있으며 이러한 선수층의 개선이 토트넘의 수비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22살의 어린 드라구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팀이 전술적으로 더 균형 잡힌 상태에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력이 형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는 부상에 따른 전력 누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선수단이 더 넓고 균형 잡힌 구성을 가지고 있고 시즌이 진행되면서 더 높은 강도의 경기 일정을 잘 소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 초반에 화려한 상승세가 현실적 지속 가능성을 넘어서서 더 균형 잡힌 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에서 총 22골을 기록하고 있으며 맨체스터 시티 21골, 첼시 20골을 제치고 최다 득점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대 득점 측면에서도 20.13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을 점유하고 공격을 펼치는 과정에서 지난해보다 더욱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토트넘이 올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보유한 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미드필더 조합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 중에 있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사르와 클루셉스키가 중원을 담당하고 메디슨은 주로 교체 투입되고 있으며 비스머와 벤탄쿠르가 수비형 미드필드 역할을 번갈아 맡고 있습니다. 사르는 역습 상황에서의 활력과 수비에서의 강인함이 돋보이며 다소 폼이 떨어진 듯한 메디슨이지만 그래도 그의 창의적인 패싱은 여전히 강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입스위치전에서 메디슨은 후방 84분에 투입되었고 그 전까지 토트넘의 중원의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공격 기회 창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기의 점유율은 66%에 달했으나 상대팀이 수비적으로 나서며 토트넘은 실질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입스위치의 맥케나 감독은 경기 후 리암 델락과 오마리 허친슨의 빠른 역습 덕에 토트넘이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롱킥 이외의 효과적인 공격 방안을 찾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테코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복이는 경기력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며 현재 불안정한 모습을 개선하는 것이 본인의 과제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이 대표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 원정 5경기 중 단 한 경기만을 승리하며 특히 브라이튼을 상대로 2대0으로 앞서다 후반에 3골을 허용해 역전패를 당한 것은 이번 시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은 리그에서 단 한 번의 연승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런 패턴을 신속히 개선하지 않으면 상위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팀의 전반적인 안정감, 퀄리티 역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토트넘은 홈 경기에서 선제 실점을 자주 허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토트넘은 지난해 이후 홈에서 14번이나 선제골을 내주었으며 이는 프리미어리그 팀 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하에서 토트넘은 선제 실점을 허용한 상황에서도 리그 내에서 가장 많은 역전승을 거둔 팀 중 하나로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10번의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스위치 전에서 2점 차로 끌려가며 극복하지 못했고 특히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직후 역습을 허용하며 득점을 내주는 등 팀의 집중력 부족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세 번째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또 한 번 패배를 겪게 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음 맨체스터 시티 전까지 전력을 다듬고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들은 과연 맨체스터 시티 킬러답게 추락하는 맨체스터 시티 왕조의 5연패를 안겨줄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